배달 로봇들이 요즘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악천후에서도 운행이 되고 있고 계단, 에스컬레이터도 극복한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아주 신기해요. 자, 저게 뭐 이게 잘 하는데 귀엽고 사고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자, 요즘 웬만한 식당에 가면 이 배달 로봇 쉽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식당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릇들을 가져간다라든지 아니면 가져다주는 로봇을 심심치 않게 봤는데요. 그런데 저 배달 로봇은 식당 내부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이 위치한 장소까지 가서 저렇게 비를 뚫고 가기도 하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면서 직접 배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업체에서 자체 개발 로봇 딜리라는 로봇을 내놨는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예. LG 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에서도 커피 로봇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을 하면 앱으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있는 주문자가 있는 데까지 그 입구까지 배달해주는 그 로봇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커피만 가능한데 나중에는 햄버거라든지 샌드위치 이렇게 좀 넓혀서 메뉴를 넓혀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걸 가지러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로봇으로 해결이 되면서 좀 편의성도 증가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증가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배달이 없을 땐 그럼 로봇들 노느냐?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여러 일을 하네요. 아니 근데 배달이 없어 이제 홍보하면서 거기 다니면은 로봇이 행인인가요? 차량인가요? 그거 헷갈리네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오고 가는 이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행을 방해하거나 이러면 도로교통법 이제 되고 뭐 그다음에 이 전단지 나눠주면 공인중개사법 뭐 거기에 또 해당이 되고 이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장시간에 이런 주행거리 상에서 홍보도 같이 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말고 호기심에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광고의 노출 소리도 나잖아요. 예, 노출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배달 성공률이 97% 정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다 간다는 거예요. 네,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금 비즈니스로 뜨고 있습니다. 자, 이게 96.6%, 뭐 97%인데 왜 그러면 한 3% 빠지느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로봇이 가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발로 찰 수도 있고 또 뭐 지형지물이 이상하면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고. 자, 이런 사고 있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난다. 자,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일단은 로봇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좀 책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견주의 경우에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그 견주가 책임을 받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로봇이 파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건이잖아요. 이것을 고의로 이제 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파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로봇이 고의를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운영 주체에게 책임을 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운영 주체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정부 인증받은 배달 로봇은 보행자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 인증을 받은 배달 로봇의 경우에는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로봇이라든지 어떤 물건이 아니라 보행자의 지위를 취득을 해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에 준해서 법적인 관계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인증 배달 로봇의 경우에는 차와 똑같이 차대차 사고라든지 차와 똑같이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지금의 방침인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송도에서 이 로봇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차와 로봇이 사고 났는데 로봇이 그때 당시 이제 보행자로 지위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주가 굉장히 억울해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이라면 남들이 무단횡단한다고 같이 따라가진 않을 텐데 로봇이 이 신호등을 식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따라가다가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런 경우 있겠죠?
로봇이 차량과 부딪힐 수 있잖아요. 고의든 과실이든. 자,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로봇이 피해를 입었다, 로봇이 부서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차주의 뭐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재물손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이 파손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로봇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게 책임을 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율을 따지게 되나요? 어떤가요? 비율도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로봇이 이렇게 신호등을 잘못 보고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로봇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과실 비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엄격하게는 이제 법상으로 봤을 때 물건 내지는 사람 보행자로 준해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배달 로봇의 경우에는 16개 항목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돼요. 16개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 정지할 수 있는지,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지, 속도 제어라든지 뭐 무게 이런 제한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통과한다면 보행자에 준해서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운용자도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회라든지 이런 것에 가입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점점 이제 로봇이 많이 늘어나니까 법적인 다툼, 여지 또 그리고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배달은 사람이 하죠.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이 공공배달 앱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이 은근히 비싸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2만 원어치 시키면은 얼마를 내시면 적당한다고 보십니까? 안 내면 좋죠. 근데 지금 조사를 보면 1,600원에서 1,800원인데 그렇죠. 한 2,000원 2,000원 안팎은 내야죠. 이제 네. 이 뭐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2,000원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공공 배달은 지금 전체의 18.5%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활성화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2,000원대에 지금 이 배달료를 내면서 조금 더 확실히 더 맛있게 드시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해당 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가 42%입니다. 네. 그리고 매장이 또 여기는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런 불편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지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벤처부 여기서 이 소상공인 영세업자분들을 위해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큰 이런 배달 대항하는 부분들이 이제 업장들을 많이 갖고 여기 환영이 안 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 배달하는 앱을 바꾸면 또 이제 시스템을 다시 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면서 우리 이제 소비자들은 싸게 배달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자들은 굉장히 또 이걸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서로 매부 좋고 누이 좋은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간 매출액 1억 4천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분들 3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